일본은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코너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네. 지속적으로 일본을 때려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뭐랄까요, 좀 애처로울 지경이라 그래야 되나? 네. 지금 일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분이 3연장을 하실 수가 있죠? 진 엘리자베님. 비결이 뭡니까? 네, 일바로 들어오시는 비결이. 혹시 3시부터 계속 입력 버튼을 넣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3연장 1위를 하시는. 이건 뭐, 봉준호 감독 오스카상 이후 최고의 쾌거입니다. 네. 대단하신, 네,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진 엘리자베님. 많이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보미 작가도 인사해주세요. 목소리 들으시러 온 분이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이 밀리는 바람에 보미 작가 밥을 못 먹였더니 보미 작가가 점심을 못 먹어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못 먹었고 지지난주도 못 먹었어요. 네. 자꾸 그러니까 악덕 갑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억울합니다. 갑 아닙니다. 네. 열이 좀 나갔고요. 네. 상의를 벗었습니다. 네. 상의를 벗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보이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밥은 먹이고, 보미 작가도 다이어트 중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여러분께 쭉 보여드릴까요? 네. 일본의 방탈출 게임 중 네. 출구가 없습니다. 정말 미쳐버리죠. 네. 여기서 그만하고 가게 주인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지만 이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아베가 지금 처해 있는 난관이 해결해야 될 난관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네.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더더욱 돌아가야 되는데 무리한 매몰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가죠. 아베노믹스가 폭망했다라고 하는 내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개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비상조치권을 얻는다는 명목 하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개헌의회만 열어놓고 난 다음엔 문구를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열리기만 하면 일단 지들 마음대로 고쳐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고친다고. 그러니까 문자 고친다고 문 열어놓고 실제로 대들보 갈아치우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를 오히려 뭐랄까 방치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정치적 지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국가 통계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이제 벌써 몇 년입니까? 한 8년째 진행, 8년 가까이, 한 7년째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쭉 취업률이 높다. 평균 임금이 올랐다라는 방식으로 매년 사기를 쳐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래요. 보통 3.3% 전후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통계를 만들어 왔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중파 방송이 사기였다라고 드러낸 거였죠. 내용을 보면 이제 도쿄 안에서 이게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한 건데 한 1,500개 기업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500개 기업만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해가지고 1,500개를 다 한 것처럼 이른바 이제 조사해야 되는 설문의 군을 줄인 거죠. 그리고 그 설문군 안에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나쁜 회사를 배제하고 실적이 올랐던 회사, 대기업이라든지 최근 들어 이제 임금이 올랐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3.3% 이상 실질 임금이 올랐다라고 가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작된 통계를 나중에 조정해가지고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는 1.4% 오른 거고, 실질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 0.4% 정도로 오히려 임금이 깎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발표한 조사 중에서 작년치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앞에 연도에서의 조작질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아베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분식 회계하면 외국 같으면 이게 그냥 대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책임 안 져요. 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의 실생활, 물가 지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소비세도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통계 조작을 시도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일본 국민들의 어떤 물가 고통, 실질적인 사회 고통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조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석 달 전인가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카지노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카지노 스캔들에 연관되어 있는 핵심 참모들이 다 아베 측근이기 때문에,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특수부가 캐내면, 아베는 체포된다, 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수부가 조사를 종결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돈을 받아 먹었던 500만 원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아키모토 의원의 개인적인 수뢰 상황에서 꼬리를 자르고, 이거는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걸 덮는 수순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뭐 도쿄 특수부 어쩌고 뭐 로키드 스탠드를 파냈네, 뭐 최고의 정치 스캔들이 생겼네 어쩌네 했는데, 이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욕을 현재 그 모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여성 장관이 있는데, 거기도 여성 장관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욕을 대신 다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야당은 거품을 물면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 추가 조사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캔들은 아베의 권력이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묻어 가려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특검을 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밝혀보려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는 지금에 있는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검찰 총장이죠.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검찰총장 임기가 현재 그 특수부를 지휘하고 있는 이나다 노부오 검사총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8월 임기까지예요. 8월 달 지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고, 후임으로 하야지 마코토 나고야 고검장이 올 것으로 현재까지 인사가 유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바뀌게 되게 되니까 새로 오는 이 마코토 고검장이 이제 총장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나 아니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더 자기의 수하로 바꾸기 위해서 그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스캔들을 묻혔던 검사장이 구로카와 도쿄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안에서 아베 학원 스캔들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학원당 증여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관련된 조사를 맡아가지고 이걸 묻어준 사람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게 묻혀가지고 아베 부인의 땅을 싸게 불화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억지로 묻었는데, 이거를 담당했던 구로카와 검사장을 총장으로 앉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로카와 검사장이 2월 8일 날 검사장의 임기를 만료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좀 별정직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2월 8일 날 이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떠나버리면 검사직에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갑자기 검사장의 임기를 6개월을 연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해야 될 검사장을 도쿄 검사장을 무조건 6개월 임기를 연장해 준 거예요. 왜? 카를로스 군 수사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카를로스 군 그 수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임기를 10월 달까지 늘려준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 공무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기를 늘려준 사례가 없어요. 그것도 한 사람만 딱 짚어가지고 하려면 다 하든가. 근데 이 검사장의 임기를 늘리고 10월까지 늘리고 8월 달에 검찰총장이 그만두면 이 사람을 승진시켜하고 검사장에 앉히면 다시 5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아까 얘기한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검찰을 농락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뭐랄까 우리나라는 검사가 뭐 권력을 쥐고 있고 뭐 사법부가 뭐 이걸 흔든다라고 하는데 일본 의회가 수상이 정말 엄청나게 구린 짓거리들을 해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올라오면 뭐 이번 스캔들에 연관됐던 의원 한 사람 그리고 뭐 중요 전달책이 됐든가 핵심 증인이 될 사람 누구 하나 또 죽어요. 자살 당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거 종결시켜서 끝나버립니다. 올림픽 전에 끝내버릴 거예요 아마. 6월 전에 이 사태를 묻어버리려고 아베는 여기에서 아베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은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현재 일본 야당의 어떤 숫자라든지 세력이 너무 형편없는 데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베의 이런 정년 임기 조정 꼼수는 결국은 성공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리라고 봤던 카지노 스캔들도 한낱 의혹 사건으로 끝나는 개인 비리로 끝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 검찰을 너무 믿었습니다. 일본 검찰 특수부를 그나마 최소한은 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우리들처럼 오바를 안 하기도 하지만 최소한도 안 하는 것들이네요. 네. 일본 검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임을 또 한 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그 크루즈 문제요. 계속 이제 얘기가 확대되고 있죠. 지금 150명이 넘었다던가요? 뭐 크루즈 안에서 감염자만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크루즈선이요,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고 인기가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이 부산과 제주가 이 크루즈선의 일종의 그 최고 인기 기항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기 뭐라 그러죠? 인기 관광지로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 배가 보통 그 5박 6일 정도를 갑니다.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거쳐서 대만 거쳐서 홍콩 거쳐서 싱가포르 갔다가 태국까지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5박 6일짜리 여행을 해서 이제 일본 중심에서 쭉 한 바퀴 돌아오는데 요게 그 130만 원 정도 됐어요. 굉장히 싼 거지 사실은. 크루즈 여행치고는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많이 갔고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드로 인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비자가 끊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56만 명이 이 크루즈선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이라고 하거든요. 올해가 아니라 2019년도에는 이게 2만 3천 명 수준으로 이 정도면 거의 한 25배가 확 줄어버린 거죠. 한 20배 가까이가 확 줄어버리는 상황으로 뭐랄까 이제 관광객 숫자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너무 오는 숫자가 없다 보니까 제주도와 부산에는 기항을 안 하고 바로 일본의 이제 요코하마 항구에서부터 대만, 홍콩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들이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크루즈선이 안 들어온 겁니다. 3,700명의 감염자를 주고 있는
크루즈선이요. 결국 이 3,700명 안에 이제 승객을 포함한 일본인들이 약 1,700에서 1,8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사람들을 일본 내 감염자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선언을 WHO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있는 숫자만 별도로 집계해서 일본 숫자가 아닌 것처럼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1,000만 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를 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WHO의 통계를 1,000만 불 주고 조작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2위국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피해 가려고 하는 또 꼼수를 쓴 겁니다. 이거 정면 동파를 안 하고 계속 꼼수를 쓴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3,700명이 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확진자로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본으로 통보가 됐고, 그래서 일본이 3,700명 중에 이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같은 선실을 썼거나 같은 층에 있었거나 같은 시간대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만 딱 뽑아내서 230명만 검사를 한 겁니다. 전체를 안 하고요. 근데 이 230명을 검사하는 과정도 3일이나 걸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환자들은 퇴선을 시키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안 나올 때까지 그대로 배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인권 유린이거든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든가 아니면 공해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 배를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도시락만 사서 가둬 먹여가면서 식수만 제공한 상태에서 환자가 멈출 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공조를 인공구조로 하기 때문에, 만일 이게 호흡기 감염이 가능한 질병이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맞는다고 치면 일주일 열흘 안에 3,700명이 전부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는 아무 시설이 없고, 객실에 개별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객실에 에어컨, 그러니까 공조장치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선내를 돌아다니면서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을 들여보내서 대대적인 방역을 해주든가 추가 인력을 투자를 해서 격리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올림픽 전에 그 이미지만 벗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2월 초에도 그 갈 곳 없는 크루즈들이 지금 공해상을 다 떠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안에 확진자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월 초부터 지금 기항하는 모든 외국의 크루즈 선박들의 이제 입항은 허가하되 하선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승객들을 육지에 상륙을 못하게끔 하는 상태에서 물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생필품들을 줘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꼭 내려야 되는 필수 인원들에 대해서는 3단계 검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크루즈를 통한 감염자가 없습니다. 현재 안에 있는 5명의 승무원과 9명의 승객들의 안위도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 일본 정부가 인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빼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외교적인 채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어떤 그 이송 과정에 어떤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승객들에 대한 뭐 고국 송환이라든지 추가 방역 검역 조치는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최소 14일 동안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종결되고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데, 매일매일 3, 40명 이상의 감염자 숫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고 치면 뭔가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저들을
어떤 뭐 대형 시설을 통해서 격리해갖고 전부 다 확진 환자를 준하는 격리 수용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국민 1,700명을 포함해서 3,700명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